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당 유튜브와 페이스북, 팩트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정의당 부대표 후보자 제2차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전승훈입니다. 먼저 김종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박인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이만솔 후보 나오셨습니다. 이혁재 후보 나오셨습니다. 박예위 후보 나오셨습니다. 한창민 후보 나오셨습니다. 이현정 후보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수호통역은 한은희, 이소연 수호통역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첫 순서로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숙입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을 포기할 때 변화는 가능한 것입니다. 팀 정의당을 뺀 나머지를 리부팅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지금 현재 핵심적인 키워드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여성들, 광장에 있는 여성들을 정치의 무대로 이끌어낼 때 정의당의 제1 총선 전략은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외정당 녹색당의 서울시장 후보가에게 패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일개의 부문이 아니라 정의당의 총선 전략의 1번입니다.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으로 단련된 박인수, 여성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 있는 33년의 내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정책 발표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에 당선되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여러 개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2분을 드립니다. 그럼 2분간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수 후보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의 3대 공약은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정의당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을 중심에 세우는 정의당, 세 번째는 인재를 키우는 정의당을 저는 중요하게 저의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정의당, 제가 오늘 이 토론회장에 오기 전에 폭염주의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래 먹거리를 가지고 생명과 평화 문제를 정의당이 준비해야 합니다. 농민위원회를 좀 더 확대해서 생활협동조합, 먹거리 운동 진영 전반적으로 함께 하면서 생태 환경을 보존하고 함께 농업을 살리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생명본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트럼프와 북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이 있었는데 평화운동본부를 지금 중앙당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역까지 추진해서 생명과 평화를 준비하는 정의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여성을 중심에 세우는 정의당, 여성위원회를 4.0 시대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얼마 전에 낙태죄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은 다른 지도부와 다른 정책 결정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위원회가 뭐 했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젠더 자문관을 포함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를 키우는 정의당입니다. 실제로 선거 때만 동원되는 여성과 청년, 소수자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1번으로는 학기제 교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무지개 기금을 통해서 누구나 정치인으로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공정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후보들에게 2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6월 28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위원장 교체를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당이 달성해야 할 목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시키고 향후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지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태는 양당 체제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이런 진보정당을 포함한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들을 한순간에 뒤통수를 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 민주당의 이 처사를 정말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처사라고 하고 강력한 규탄과 또한 압박을 통해서 한편으로 미션 임파서블이라 하는 이 선거개혁을 끝내 완수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처럼 단순히 원내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원외에서 각종 시민과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이 바로 내 삶을 바꾸는 정치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그런 의지로 캠페인을 만들어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확하게 진보 개혁에 대한 진검승부를 해야 하고 저희는 이번 계기로 분명해야 합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당대표로 나온 두 후보를 보면 한 분은 개방형 경선으로 더 크고 강한 정당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 분은 과감한 전함과 민주적 사회주의를 통한 진보적 선명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차이는 정의당이 현재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서로 다른 것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향후 어떤 노선을 갖고 나가야 할지 후보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도 지금 이거냐 저거냐 하나로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부팅해야 된다. 기존의 방식만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담장을 넘어야 하기도 하지만 밖에 계신 분들이 담장을 넘어올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선당후사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진보정당의 부침의 역사에서 선당은 있었지만 과연 후사가 제대로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례후보만 계속 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도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인재가 무엇인가를 다양하게 촘촘하게 다면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한 가지를 상호 경쟁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인재를 발굴하되 그동안 정당 내에서 발굴하고 정당의 힘과 외부에서 힘을 함께 결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토론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제가 첫 발언자만 지정하겠습니다. 첫 발언자는 상대를 지목해 질문을 하고 지목받은 후보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답할 후보 지목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토론 주제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발언권을 신청한 후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다수결에 의한 후보의 순위를 정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선거인단을 참여시키든 당원에 참여를 시키든 단순 다수결에 의한 방식, 아까 우리 박예희 후보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경험과 소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좀 더 그 다수결에 의한 당원들의 투표든 아니면 선거인단이든 이 문제의 보완적인 방법에 대한 개방성,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하는 지점에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 당원이 아닌 사람이 후보 자격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동안 방식, 단순 다수결, 이 방식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저는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하는 의견을 냅니다. 후보자님. 지난번 토론회 때 우리 박인숙 후보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약간 해명 또 의견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셨는데요. 낙태죄 폐지 법안 관련돼서 이제 당내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여성의 역할이 너무 부족했다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다소 부족한 시간 때문에 말씀 못 하신 게 있어요. 이에 대한 뭐 과정에 대한 해명 또 그에 따른 나름의 대안 이런 게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예희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박예희가 아니라 박인숙. 박예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박박 후보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 예,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이혁재 후보님, 그 다음에 우리 김종민 후보님께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당에서 입법을 결정할 때 원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책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낙태죄 관련해서는 여성들의 중요한 요구였고 오래된 투쟁에서 만들어진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원내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위가 주무를 한다 하는 과정에서 여성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일정하게 문제 제기를 해서 더 심한 안을 완화시키고 변화시키긴 했지만은 실제로 여성위원회를 중요하게 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파트너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위원회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냥 원내에서 결정이 되고 실제로 여성위원장이 상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태죄 폐지 과정을 통해서 이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우리 정책위가 특히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지금 연구소에도 여성과 관련된 연구하는 정책위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남성 중심으로 이 문제를 여성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회적 균형 이러한 차원에서 그 입법을 제출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여성위원회와 다른 단위의 여성들이 실제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반영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이 있었고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정의당이 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폐지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성과 재생산 권리란 차원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주체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들을 다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여성위원회에서 정책위와 함께 우리 이정미 대표의 요청도 있었고 충분하게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는 사후의 토론 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부족한 이 법의 수준을 지금 변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변화시켜야 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상무위에 들어가지 않고 의사결정이 배제됐기 때문에 자기의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다른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당론의 필터링 기구, 그러니까 입안 기구는 사실 여성위원회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대표단이라든지 상무위에 의견을 전달하고 그를 외부 시민사회 목소리까지 반영할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인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법 자체가 상무위에서 재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문제지 발의가 된 이후에 비판하는 문제는 책임 있는 당직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여성위원회가 필터링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면 이 사태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법안 자체를 실제로 여성위원회에서 정책위와 아니면 원내에서 이런 얘기가 하니까 그 법안을 주시오. 그때나 겨우 이야기가 되는 소극적인 관계, 뒷북치는 이런 참여 과정 속에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기재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하게 짚고 고쳐야 하는 거고 저는 여성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당내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진보적인 안을 내기 위해서 여성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것을 반영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끝내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최종안도 사실은 여성위원회에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짚어 넘어야 합니다. 우리 한상민 후보님 얘기하셨는데 사전에도 충분히 사실은 여성계 의견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자칫 또 여성단체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최소한 심각한 문제 정도를 반영한 부분이다 하는 지점이라는 걸 좀 제가 시정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진보적인 의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가지는 것인가 하는 전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과거의 문제를 현재 해석하려면, 아니, 과거의 시각으로 상당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결 방법으로는 누구의 책임 이전에 당에서 당대표 산하에 젠더 문제를 스크린할 수 있는 젠더 자문단 회의를 책임있게 구성해서 변화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낼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그 후원회에서 저는 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 소수자들이 모을 수 있는 무지개 기금을 별도로 광역만 지금 창구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권역으로뿐만 아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수자의 기금을 모아야 하는데 그때 반대한 이유가 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대표가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기금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자들을 위한. 우리 박인수 후보자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렸듯이 확실하게 바꾸려면 그 리부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리부팅 정의당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께 토론을 정리할 시간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은 저희가 이기지 않으면 지는 중대한 기로에 있습니다. 우리 부대표 후보님들이 구체적인 정책도 많이 내셨지만 중요한 건 이 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부로서의 역량입니다. 내년 총선은 누가 더 담대하게 판을 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성과 노동은 하나의 부문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1대 2대 기본적인 전략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33년 동안 진보의 한길을 걸어왔고 민주노총 시대를 통해서 노동 존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성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위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제 부대표로서 여성과 노동을 함께 책임지면서 우리 정의당이 집권 가능한 정당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있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준비된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제5차 정의당 전국 동시 당직 투표는 7월 8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7월 11일 목요일까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12일 금요일에 현장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각 지역 현장 투표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2일 현장 투표까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다음 날인 13일 토요일에 ARS 전화가 가게 됩니다. 투표 안내가 될 텐데요. 그 안내에 따라서 전화 투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